그녀는 나오미에게도 줄 게 있다고 말해. 자신의 조각 하나를 그의 방패에 넣고 나오미가 이제껏 못 열었던 기능들이 활성화돼. 그리고 나오미한테 조용히 만나자고 해. 멜티를 인질로 쓴 거 사과하려고. 피토리아가 멜티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묻지. 멜티는 여왕한테 등에 태워달라고 하고 피토리아가 들어줘. 등 타는 게 너무 재밌어해. 그날 밤 새 여왕 임명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려. 모두가 잠든 후 피토리아와 나오미가 앉아서 얘기를 나눠. 피토리아가 나오미한테 사건 이후에 명예 회복하려고 해봤냐고 묻는데 그는 아니라고 해. 영웅들에게도 설명하려 하지 않았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신경도 안 썼다고 해. 그 점에선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피토리아가 이제 영웅들이랑 마주할 때가 됐다고 말해. 유적지 떠난 후 그녀가 나오미를 영웅들 근처에 데려다줘서 대화할 수 있게 해준대. 자신은 그런 일에 다시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해. 그리고 한 영웅이 죽으면 새 영웅을 소환해야 한다고 알려줘. 파도와 싸우려면 완전체가 다 모여야 하니까. 언젠가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거라고 말해. 세상을 선택하면 구할 수 있어. 하지만 사람들을 선택하면 길이 더 험해질 거라고 해. 과거 영웅들은 항상 세상을 선택했지만 후계자들은 사람들을 구하길 바란대.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더 강해져야 하고 분노 방패도 더 써야겠다고 말해. 피토리아가 나오미 갑옷에 마법을 걸어 분노 방패의 저주 침식을 줄여줘. 방패 사용을 좀 자제하라고 조언해. 나오미는 피토리아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다정하다는 걸 깨달아. 피토리아 눈에 눈물이 맺히고 나오미 무릎에 머리를 기대. 피토리아는 자신을 키운 영웅을 기억하지 못해. 필로리오스는 기억력이 짧거든. 하지만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던 손길은 기억해. 에피소드 마지막 장면에 렌과 이츠키가 수상한 동굴을 따라가고 있어. 그때 위에서 밟고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그들의 위치를 강타해. 다음날 아침 피토리아가 그들을 영웅 중 한 명이 느껴지는 장소로 순간 이동시켜. 그리고 파티에 새 마차도 선물해줘. 감정이 북받쳐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눠. 필로가 새 마차 끄는 게 너무 행복해해. 마차를 끌면서 콧노래도 불러. 곧 체크포인트에 도착하고 파티는 우회할지 말지 토론을 시작해. 나오미는 이츠키 아니면 렌 중 한 명은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말해. 둘 중 한 명에게 말을 걸어보고 통과시켜줄지 물어볼 거야. 거절하면 그냥 힘으로 뚫고 지나갈 거고. 검문소에 가까워지자마자 망보는 그들을 발견하고 경보를 울렸어. 검문소에 도착하니 모라야스랑 경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모라야스는 새 영웅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녀석과 마주쳤다고 걱정했지. 나오미는 모라야스한테 싸우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해. 그냥 대화하고 지나가고 싶다고. 모라야스는 화를 내며 그게 다냐고 물었어. 그리고 갑자기 나오미에게 공격을 퍼부었지만 나오미가 막아냈지. 모라야스가 이유도 없이 공격하다니 놀랐어. 모라야스는 나오미가 아마도 이 세계에 소환된 이유가 자신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해. 그는 나오미를 파괴해야 할 악마라고 부르지. 여러 마법 공격을 계속하지만 나오미가 하나하나 다 막아내. 모라야스는 나오미가 안 쓰러지니까 점점 화가 나지. 나오미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묻자. 왜 자기를 볼 때마다 싸울 준비를 하는지 물어봐. 모라야스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유를 알 거라고 말해. 그리고 렌과 이츠키가 죽었다고 덧붙이지. 그 죽음의 원인이 나오미라고 주장해. 이 말에 나오미는 충격받아. 렌과 이츠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입을 벌리고 멍해져. 나오미는 자신은 둘을 죽일 이유가 없다고 말해. 모라야스가 그들의 시신을 봤냐고 묻지만 아니라고 해. 설득하려던 찰나에 소피아가 나타나 교회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말해. 소피아는 모라야스에게 나오미의 세뇌 능력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나오미는 모라야스가 아직도 그런 능력을 믿는다는 사실에 믿을 수가 없어. 소피아가 번개 감옥을 만들어서 방해 없이 싸울 수 있게 해. 나오미가 모라야스에게 진정하고 소피아 말을 확인하라고 하지만 모라야스는 듣지 않아. 그렇게 나오미 일행과 모라야스 일행이 전면전으로 돌입해. 서로 마법 공격을 주고받지. 싸움이 거세지면서 나오미 일행이 콤보 공격을 성공시켜. 모라야스는 클래스 업도 안 했는데 이길 줄 몰랐다며 놀라지? 나오미는 계속해서 전투에 도움이 될 스킬을 얻으려고 쉬지 않고 훈련했다고 말해. 모라야스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이츠키와 렌의 복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 바로 그때 모든 병사가 사라진 걸 알게 돼. 남은 건 그들뿐이야. 필로가 모라야스 일행을 땅에 쓰러뜨려서 가까이 데려와. 그리고 나오미에게 보호막을 만들어 달라고 해. 나오미가 방패 감옥을 만들지만 필로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그래서 나오미가 여러 겹으로 보호막을 더 씌워. 그때 하늘에서 강력한 투사체가 나타나 그들 위치에 떨어져 보호막이 부서지지만 나오미가 모든 피해를 방패로 막아내.
주변은 다 불타버렸지만 일행은 완전히 안전해. 주변 지역이 용암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때 교황이 그들 위에 나타나. 교황은 멀티캐스터 의식 마법 심판 무기 직격을 맞고도 살아남았다며 놀라워해. 교황은 나오미를 죄 때문에 정화하고 싶다며 그래서 죽여야 한다고 말해. 소피아가 화를 내며 교황이 창 영웅과 차기 여왕을 거의 죽일 뻔했다고 꾸짖어. 교황은 비웃으며 방패 영웅이 그들을 죽였다고 보고될 거라고 해. 그리고 누군가가 정부를 대신할 준비가 다 됐다고 덧붙여 영웅들이 나라를 해쳤다고 비난하지? 그는 이츠키와 렌을 죽인 장본인도 자신이라고 밝히지. 모라야스는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 교황은 일행을 끝장내려고 멜티가 알아보는 검을 꺼내. 멜티 표정을 보면 그 검이 가진 힘을 알고 있는 듯해 검을 일행빙 쪽으로 겨누고 강력한 광선을 쏘지만 나오미가 막아내. 그 검에 엄청난 힘이 느껴져. 나오미가 그들이 방금 본 건 시험 발사라고 알려줘. 검의 힘을 더 실어 진짜 힘을 발휘하게 해. 그러더니 검이 창으로 변신해. 일행은 충격받지만 멜티는 이미 알고 있었어. 검이 영웅들의 무기를 똑같이 복제한 거라고 밝혀. 4개 전설 무기 중 어떤 걸로든 변신할 수 있고 엄청난 힘을 지녔대. 모라야스가 왜 이런 무기가 있는데도 영웅들을 소환했냐고 물어봐. 멜티가 그 무기가 너무 많은 만화를 소모한다고 설명해. 교황은 필요한 만화는 자신 뒤에 있는 수백 신도들이 제공할 거라고 말해. 이건 악마와 신성한 최고 존재 간의 싸움이라고 부르지. 모라야스는 자신을 처음부터 조종해왔다며 분노해. 그는 창으로 공격하지만 교황 주변 장벽이 공격을 막아내. 멜티가 장벽을 뚫지 못하면 교황에게 닿을 수 없다고 말해. 모라야스가 나오미에게 힘을 합쳐마나 공급을 끈차고 제안해. 모라야스가 콤보 기술을 써서 교황을 공격하지만 장벽은 뚫을 수 없어. 몇몇 신도들은 마나가 다 떨어져 쓰러져 버려. 포프를 여러 번 공격했지만 이번엔 포프가 자기 공격으로 반격해왔어. 나오미는 무기의 강력한 능력 앞에선 우린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게다가 그들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마나를 가지고 있어. 포프가 공격하려 할 때 갑자기 콤 공격이 나타나 포프를 밀어내버려. 뒤돌아보니 렌과 이츠키가 막 도착했더라고. 둘이 살아있어서 깜짝 놀란 포프는 조수에게 마법사들한테 방어막 생성에 집중하라고 지시해. 렌은 포프가 사실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다고 밝혀. 섀도우 스쿼드 덕분에 간신히 살아남았대. 렌과 이츠키는 나오미에 관한 모든 게 거짓이고 누명을 썼다는 걸 알아냈어. 렌이 포프를 쫓아가서 맹렬히 공격해. 방어막이 포프를 지켜줬지만 공격의 영향은 분명 느꼈어. 렌과 이츠키가 여왕의 군대가 오고 있다고 알려줘. 여왕이 오기 전에 포프에게 항복하라고 간청해. 신도들은 듣고 불안해하지만 포프는 다시 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해. 영웅들은 신도들과 포프가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다 같이 힘 합쳐서 한 방 먹여야 해? 하지만 나오후미는 지난 몇 주 동안 너희 셋이 얼마나 못됐는지 꾸짖기로 해. 모토야스가 소피아 말만 듣지 말고 조금이라도 머리를 썼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말해. 랭과 이츠키도 모든 걸 게임처럼 생각한 걸 꾸짖어. 셋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책임 돌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꼴 보면서 포프는 그냥 웃고 있어. 영웅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야. 자기가 쉽게 전진해서 원한다면 걔네들도 없앨 수 있어서 기쁘다며. 영웅들은 진짜로 제거돼야 한다고 말해. 많이 겪어봤다면서. 영웅들은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고 해. 그러고는 우리가 싸우는 동안 신도들이 충분한 마나를 모았다고 밝혀. 마나가 무기를 강화할 정도로 모여서 영웅들을 제거할 준비가 됐대. 포프가 전설의 무기에서 광선을 쏘지만 나오미가 막아내. 그리고 피토리아가 해결하라고 애원했던 게 생각나. 나오미는 다른 영웅들에게 너희도 포프랑 다를 바 없는 쓰레기라고 말해. 하지만 포프를 무찌르고 살아남을 때까지는 함께 싸울 거라고 해. 용서한 건 아니지만 피토리아에게 약속한 걸 깨고 싶지 않다고 주장해. 이렇게 해서 영웅들과 파티 멤버들은 협력하기로 합의해. 교회 지붕처럼 생긴 벽을 주변에 만들어 그는 그 구조물을 자신의 대성당이라 부르며 영웅들에게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약속해. 한편 여왕은 전투 준비를 하고 있어. 갑옷을 착용하고 싸울 준비를 마친 상태야. 배신자 교황과 그 부하들을 제거하려고 부대를 출격시켜. 그녀는 방패 영웅이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버텨주길 바라고 있어. 다시 교황과 영웅들이 맞붙은 곳으로. 영웅들은 마법으로 교황을 공격하지만 그는 계속 막아내. 교황이 영웅들과 싸우는 동안 신도들은 자신의 만화를 써서 교황의 상처를 치유해줘. 덕분에 교황은 영웅들과 동급으로 맞설 수 있어.
즉시 치유되고 어떤 피해도 견뎌내지. 지금 후미는 필로의 등에 올라타고 모토야스를 데리고 있어 모토야스에게 교황 가까이 가면 공격하라고 말해.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해서 저주 공격을 교황에게 퍼붓지만 교황은 쉽게 해제해버려. 교황은 대성당 안에서는 저주가 무의미하다고 밝혀. 이 땅은 최고 존재가 축복한 신성한 장소라 주장하지. 그 후 교황은 주교에게 신도들을 계속 긴장시키라고 지시해. 주교는 거의 모든 신도들이 만화가 바닥났다고 답해. 이대로 계속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 교황은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주교에게 신도들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라고 명령해. 교황은 싸움이 악마와 전능한 최고 존재 사이의 전쟁이라고 주장해. 그 말에 신도들은 더 힘을 내서 만화를 더 공급해. 영웅들은 교황이 방금 한 끔찍한 말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계속 버티는 걸 보고 놀라지. 교황이 강력한 공격을 위해 만화를 모으고 있다는 걸 깨닫고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들은 나오미에게 그의 방패로 도울 방법이 있는지 묻지. 그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싸워내고 있으니까. 나오미는 방패를 쓰는 걸 생각하지만 몸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져. 그는 피토리아가 말해준 분노 방패 저주를 떠올려. 지금은 선택지가 없어. 그게 교황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는 필로와 레프탈리아에게 정신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분노 방패를 발동시키자 용의 증오가 그를 점점 잠식하기 시작해. 나오미는 그걸 막으려 애쓰고 있어. 버티려 해도 결국 용의 말에 넘어가 분노에 휩싸이고 말지. 그는 항복하고 온몸과 영혼이 그 분노에 완전히 잠식돼. 지켜보던 모두가 그가 악마 쪽으로 넘어갔다는 걸 깨달아. 그가 모든 걸 파괴하려 할 때 머릿속에서 필로, 멜티, 레프탈리아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는 그 목소리에 집중하며 자신을 붙잡아 정신을 차리고 세 명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걸 봐. 그 셋도 이미 저주의 영향을 받고 있어. 나오미는 나머지 세 영웅에게 겸손하게 도움을 청해. 교황이 그들을 공격하지만 나오후미가 막아내. 팀은 전력을 다해 교황을 공격하기 시작해. 나오미가 팀원들에게 명령을 외쳐. 모토야스조차 나오미에게 명령을 받는 걸 믿을 수 없어 해. 팀은 교황을 밀어내고 그의 모든 방어를 부셔버려. 한꺼번에 공격하지만 교황이 갑자기 또 다른 힘을 얻어 놀라게 돼. 교황은 전설 무기의 고급 스킬로 공격을 시작해. 그는 그룹 주위에 소음 장벽을 만들어 청각을 방해하지. 팀은 교황이 만든 게 환상임을 곧 알아차려. 교황이 그들을 끝장내려 할 때 여왕이 나타나 얼음벽으로 교황을 가둬. 여왕은 나오미에게 그를 마무리하라 말해. 나오미는 자신의 몸을 꿰뚫는 마법을 발동해 온몸에 붉은 액체를 뿜어내. 교황은 나오미가 스스로를 없앴다며 기뻐해. 바로 그때 교황 밑에서 붉은 생명체가 나타나 그를 삼켜버려. 대성당과 전설 무기도 교황과 함께 파괴돼. 먼지가 가라앉은 후 나오미가 의식이 없는 걸 발견해. 그는 자신의 토마토 소스 웅덩이에 누워있어. 소녀들은 이미 패닉 상태지만 여왕은 방패 영웅이 죽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다짐해. 그녀는 나오미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해. 3일 후 나오후미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진료실에서 깨어나. 3명의 소녀들이 곁에 있어. 그들은 여왕이 나오미가 살아남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고 알려줘. 나오미가 발동한 그 힘은 목표와 시전자 몸을 관통하는 거였어. 하지만 여왕이 나오미가 죽지 않게 막았지. 빠른 회복력 덕분에 완전히 나으려면 한 달쯤 걸릴 거래. 잠시 후 여왕이 나오미를 찾아와. 다시 자신을 소개하지. 여왕 이름은 모렐리아야. 나오미는 왜 이 세계의 온으로 방패 영웅이 따돌림 당했는지 궁금해하고 여왕은 모든 걸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해. 여왕은 국가가 4명의 영웅을 소환할 때 포럼에 참석 중이었다고 밝혀. 원래는 4개 국가가 각자 영웅 1명씩 소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왕과 공주가 여왕 몰래 4명의 영웅을 모두 소환했대. 이 일로 다른 나라들이 분노했고 모렐리아는 그때부터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어. 자기 대신 일을 맡긴 영주는 첫 번째 파도 때 죽었고 알트크레이랑 소피아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뒀지. 그 다음에 왜 방패 영웅이 처음부터 미움받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해. 알트크레이가 어떤 이유로 이미 방패 영웅을 미워하고 있었다고 해. 그는 이전 방패 영웅을 미워했고 그 미움을 나오미한테도 전해줬지. 만약 나오미가 다른 나라로 소환됐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야. 예를 들어 실트벨트를 봐봐.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방패 영웅을 숭배해. 여왕은 나오미한테 실트벨트로 가고 싶으면 막지 않겠다고 약속해. 심지어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지금까지 당한 모욕을 끝내주겠다고도 약속하지. 게다가 최고 상금인 500골드를 보상으로 주겠다고 해.
나오미는 나라에 머무를 생각이 없다고 여왕한테 말해. 나라가 지금은 자기 없인 안 된다는 건 알지만 파도가 오면 나타나겠다고 약속하지. 여왕은 다음날 왕궁으로 오라고 해. 모두 앞에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다고 하지. 이미 사람들이 모이도록 성의 명령서도 보냈다고 해. 여왕은 고개 숙여 나오미에게 다음날 모임에 꼭 와달라고 간청해. 나오미는 여왕이 절하는 걸 보고 충격받아. 그날 밤 나오미는 꿈에서 처형장에서 왕과 공주가 목이 베이는 장면을 봐. 다음날 아침 나오미와 일행은 왕궁에 도착해. 다른 세 영웅도 왕궁에 와 있어. 잠시 후 사자가 와서 그들에게 왕자의 방으로 들어가라고 알려줘. 방에 들어가 보니 모토야스가 왕과 첫 공주가 자리에 없는 걸 알아차려. 여왕은 경비들에게 왕과 소피아를 데려오라고 명령해. 두 사람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방으로 끌려 들어와. 이 광경에 모토야스와 다른 영웅들 모두 충격받아. 여왕은 두 사람이 범죄자로 간주되어 재판이 시작될 거라고 밝혀. 재판은 국민들에게도 공개될 거래. 재판 시작 전에 여왕은 두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예 문신을 새기게 해. 모토야스는 이걸 듣고 크게 놀라. 그는 여왕에게 소피아가 자기 딸인 거 잊지 말라고 말하지만 여왕은 아랑곳하지 않아. 여왕은 소피아가 병적인 거짓말쟁이라며 반드시 처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해. 여왕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소피아가 어떻게 연루됐는지 질문하기 시작해. 소피아가 거짓말할 때마다 노예 문신이 고통을 주지. 그 덕분에 모두가 그녀가 자기 언니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게 돼. 게다가 말티, 즉 소피아가 나오미를 강제로 범했다고 방패 영웅을 누명 씌웠다는 것도 밝혀졌어. 고백이 다 끝나고 모두가 다 본 뒤 여왕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려 그 두 사람의 지위를 박탈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야. 여왕은 그들이 나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해. 즉시 처형하라고 명령하며 자신이 허풍이 아님을 증명하지. 처형은 국민들 앞에서 행해질 거야. 나오미는 이 모든 게 꿈에서 본 그대로 일어난다는 걸 깨달아 두 사람이 단두대로 끌려가고 사람들은 축하하듯 환호해. 처형 직전 나오미가 멈춰 세워 사형은 너무 가벼운 형벌이라고 말하지. 그리고 제안을 내놓아 왕은 쓰레기로, 공주는 개념 없는 년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해. 거절하면 단두대에서 죽는 걸로 대신할 수 있다고. 소피아의 모험가 이름은 에스다너가 될 거라고 덧붙여. 여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즉시 새 영궁은 폐지된다고 발표하지. 대신 4명의 영웅교회가 새로 만들어질 거야. 시민들은 새 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 후 나오미는 떠날 준비를 해. 여왕에게 이제 다른 나라와도 협력할 거라고 말하지. 여왕은 여행에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여왕은 멜티에게 나오미가 처형을 막지 않았다면 왕과 소피아 대신 자신의 목숨을 바쳤을 거라고 말해. 나오미가 도시를 떠나려 할 때 사람들이 모여 그를 기려. 군대도 방패 영웅에게 예우를 갖춰. 나오미는 예전 잃었던 명예와 존경, 지위를 되찾았다는 걸 느껴 미소 지으며 도시를 떠나는 나오미. 파티원들과 함께 웨이브가 나타나는 곳 어디든 갈 준비가 됐어. 다음은 나오미와 파티원들이 내 영웅교회를 방문해 클래스 업그레이드를 받는 장면이야. 언제든 교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 업그레이드 후 여왕이 부른 왕궁으로 가. 여왕은 그루비, 피토리아를 만난 걸 신나하며 그 기회가 자신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 그 다음 여왕이 부른 진짜 이유를 말해. 그날 밤 내 영웅을 위한 파티를 연다고 알려줘. 영웅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 그날 밤 사람들이 연회장에 모이고 영웅들은 여왕과 따로 회의를 해. 잠시 후 한 기사단원이 라프탈리아에게 다가가 짜증나게 해. 연회장에 소란이 벌어져. 멜티는 여동생이 파이에 이상한 액체를 넣는 걸 발견해. 여왕과 회의 중 나오미는 피토리아가 했던 말이 떠올라. 다른 영웅들과 화해해야 한다고. 모두 모였으니 진심을 털어놓자고 영웅들에게 말해. 여왕은 10년에 한 번씩 XP가 급상승하는 이벤트가 곧 시작된다고 밝혀. 나오미만 이 이벤트를 모르는 것 같아. 여왕이 얘기할 때 당황하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때 멜티가 들어와 소피아가 파티 음식을 독살하려 했다고 엄마에게 알려. 소피아는 노예 계약 때문에 자백했대. 모토야스는 믿지 않고 여왕은 회의 끝나고 직접 확인해보라고 해. 여왕은 이벤트 준비를 위해 영웅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말해. 그래야 협력도 잘 되고 이벤트에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모토야스와 다른 두 영웅은 마음을 털어놓을 필요 없다고 해. 여왕은 이제 솔직하게 말할 때라고 결심해. 다음 웨이브가 오고 영웅들이 화해하지 않으면 방패 영웅을 제외하고 모두 처형될 거라고 밝혀. 지난 웨이브에서 3명의 영웅이 패배해 방패 영웅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현재 그들이 방패의 영웅만큼 강하지 않다는 거야. 새 영웅이 나오미에게 치트 방패를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 나오미는 그 방패가 치트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해. 먼저 얘기하면 자신도 알고 있는 걸 알려주겠다고 제안해. 새 영웅이 전설 무기에 있는 특전을 먼저 얘기하기 시작해. 나오미는 깜짝 놀라. 자신이 힘들게 해온 걸 쉽게 할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해. 그 중에는 순간이동 특전도 포함돼 있어. 한편 연회 장소라는 계속되고 있어. 비공개 방에서 영웅들은 서로 다투며 나쁜 기분으로 헤어져. 결국 그 밤은 망쳐지고 말았. 나중에 라프탈리아와 나오미가 앉아 그날 밤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라프탈리아가 소란 일으켜 미안하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해. 나오미는 다른 영웅들이 말한 무기 옵션 중 하나를 해금했어. 다음날 그들에게 알려줄 생각이야. 다음날 아침 여왕이 나오미에게 영웅들이 아주 일찍 떠났다고 알려줘. 그는 다음날에 그 컷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을 하고 있어. 다음 아침 여왕은 나오미에게 영웅들이 매우 일찍 떠났다고 알린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해. 여왕은 나오미에게 그의 이동을 위한 배가 부두에서 출항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해. 이로 인해 방패 영웅은 멜티와 여왕에게 작별 인사를 해. 떠나기 전에 나오미는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복제 옵션을 시험하기 위해 무기 가게를 방문해. 상점에 있는 방패 몇 개를 복제하는 데 사용하지. 거기를 떠난 후 라프타리아가 나오미한테 우회할 수 있냐고 물어봐. 그들은 라파나의 유골을 묻은 그녀의 마을을 방문해. 마을은 폐허투성이지만 키엘은 모든 걸 다시 세우겠다고 결심했어. 나오미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로 마음먹고 있고 마을을 떠나기 전에 라프타리아랑 필로가 나오미한테 절대 떠나지 말라고 애원해. 그는 3명의 3대 영웅에게 모든 걸 맡길 준비가 안 됐으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나오미는 라프타리아랑 필로가 행복해지기 전엔 절대 떠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곧 3명은 배가 기다리는 부두에 도착해. 다른 3명의 영웅들도 같은 배를 타려고 기다리는 것 같아. 나오미 일행은 배에 올라 칼미라의 레벨업 이벤트를 향해 출항해. 배 안에서 두 모험가를 만나지. 남자 베르그와 여자 테라스야. 나오미가 자기소개를 하지만 베르그는 나오미가 진짜 방패 영웅이라는 걸 믿지 않아. 심지어 나오미 앞에서 방패 영웅을 깐죽거려. 방패 영웅을 쓰레기 취급하면서도 나오미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해. 베르그는 나오미 일행과 자기 팀이 힘을 합치자고 제안해. 그 후 나오미는 배 앞머리 쪽으로 가서 3명의 영웅과 만나. 3명은 배멀미로 심하게 멀미하고 있어. 나오미가 발견한 걸 말해보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필로는 신나서 놀고 있어. 바다에 뛰어들어 물고기 잡아서 저녁에 구운 생선 요리해 먹으려고 해. 그때 테라스랑 베르그가 앞머리 쪽으로 합류해. 테라스는 나오미가 숙련된 보석 세공사라는 걸 듣고 나오미에게 액세서리를 만들어 달라며 비용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녀는 액세서리 제작에 쓸 재료를 넘겨줘. 나오미는 레벨 올리는 동안 액세서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곧 배는 칼밀에 도착해. 나오미는 라프타리아가 평소 멀미를 심하게 하는데도 왜 배멀미를 안 했는지 궁금해해. 다른 영웅들은 고생해서 배에서 들것에 실려 내려야 할 정도였어. 잠시 후 칼미라 주지사 하벤베르크가 나오미 일행을 환영하러 와. 칼미라는 여러 섬이 가까이 모여있는 곳이야. 관광객과 모험가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지. 섬을 지나가던 중 다시 베르그랑 테라스를 만나. 베르그가 나오미가 배에서 인사도 없이 떠났다며 꾸짖어. 나오미가 두 사람을 스캔해서 레벨과 스탯을 파악해. 전투 경험이 있어서 둘과 팀을 꾸릴까 고민하기 시작하지. 베르크랑 테라스가 떠난 뒤 나오미가 파티원들에게 따라오라고 해. 해질 때까지 레벨업 좀 하려고 계획 중이야. 슬라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싸워. 섬에선 약한 슬라임도 꽤 많은 경험치를 줘서 좋아. 근데 갑자기 경험치가 안 오르기 시작했. 그때 이츠키랑 다른 영웅들이 도착했. 서로 이 자리에서 경험치 농사할 권리를 두고 시비가 붙어. 나오미는 싸울 생각 없어서 파티원들한테 이제 떠나자고 해. 셋이 다른 장소로 이동해. 몬스터랑 싸워서 한 번에 엄청난 경험치를 얻어. 라프탈리아랑 필로는 무기가 이제 능력을 못 따라간다는 걸 곧 알게도 했. 이대로면 무기가 곧 부서질 거야. 나오미가 보스 전에 새 무기 살 곳을 찾자고 제안해. 그때까지는 잡은 몬스터 무기로 임시로 버티기로 해. 그날 밤 나오미가 지난번 썼던 분노 방패랑 저주 마법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해. 바로 그때 베르크랑 테라스가 숲속에서 나타나. 베르크가 나오미가 아직 안 돌아왔다는 연락받고 걱정했다고 해. 퀘스트 중에 모험가들이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거든. 자신도 나오미를 아는 사이가 됐으니 무슨 일 생기길 원치 않아. 하루 쉬라고 권해. 해 뜨면 몬스터 사냥은 다시 하면 되니까
라프탈리아가 베르크 말에 동의하고 나오미도 고개를 끄덕여. 베르크가 나오미를 안아주며 숲을 빠져나가. 그날 밤 마을로 돌아와서 나오미랑 영웅들, 파티원들이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다음날 아침, 나오미가 테라스에게 부탁받은 장신구를 건네줘. 테라스가 보석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더 내고 싶어 하는데 나오미가 레벨업으로 대신하자고 제안해. 섬에 가서 몬스터랑 싸우기 시작해. 베르크랑 테라스가 꽤 높은 레벨 모험가란 걸 나오미가 확인해. 테라스가 나오미가 만든 새 장신구에 마법을 걸고 무기로 사용해. 나오미랑 파티원들이 테라스가 마법을 시전할 때 부르는 주문에 놀라? 처음 들어보는 주문인데 엄청 강력해 보임. 불꽃이 나오미를 감싸지만 피해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저주가 몸에서 풀리는 느낌이야. 하루 레벨업 후 각 파티가 서로 인사하며 헤어진다. 나오미는 테라스와 베르크에게 레벨 올리면 자기 파티에 들어오라고 계획 중이야. 나중에 필로가 수중에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알려줘. 그들은 물속으로 들어가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 구조물 안에선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어. 근데 온통 어두워. 라프탈리아가 빛을 밝혀주자 파티가 깜짝 놀라. 구조물 안에 모래시계도 발견돼? 이건 다음 웨이브가 곧 섬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야. 다음 웨이브는 이틀 후에 온대. 이 발견 후 바로 다음 웨이브 준비가 시작돼. 나오미가 수도로 순간이동해 여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 여왕은 신속하게 대규모 군대를 조직해 웨이브에 대비해. 전투는 바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병사들과 모험가들이 배 위에서 웨이브를 기다리고 있어. 칼미라 시민들도 전투에 방해되지 않도록 대피했어. 여왕과 멜티도 전투에 참여해. 나오미는 영웅들이 협력하지 않을까봐 걱정 중이야. 근데 베르크랑 테라스가 싸움에 합류한다는 걸 알고 안도해? 모토야스랑 다른 두 명보다 그들이 훨씬 믿음직하다고 생각해. 곧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웨이브가 나타나 몬스터들이 포탈에서 몰려나와 병사들이 지체 없이 몬스터와 싸워 강한 와인통을 바다에 던져 폭발물로 써 거대한 바다 괴물이 나타나 문제를 일으켜. 이츠키는 물 밖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면 공격할 수 없어. 여왕이 나오미에게 받아 괴물 처리를 맡기라고 명령해. 그가 없애야 할 임무야? 나오미가 필로 등에 올라타고 물속으로 들어가 괴물과 맞서. 나오미가 괴물을 물 밖으로 유인해 이츠키랑 영웅들이 강력한 공격을 퍼부을 기회를 줘. 불꽃 공격이 많았는데도 괴물은 별 피해가 없어 보여. 괴물은 싸우는 중에 배 한 척을 부숴버려. 라프탈리아가 강력한 작사를 쏴 괴물에게 데미지를 줘. 나오미는 라프탈리아가 레벨업해서 이제 더 큰 데미지를 준다는 걸 깨달아. 병사들은 작은 몬스터에 집중하고 영웅들이 무서운 괴물을 상대해. 전투 중에 멜티가 몬스터에게 거의 잡힐 뻔했지만 베르크가 제때 와서 구하고 몬스터들도 처리해. 베르크가 나오미에게 괴물을 다시 물 밖으로 유인하면 자기가 공격하겠다고 말해. 괴물을 먼저 없애야 돼. 나오미가 몬스터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버그가 그 위에 올라탄다. 그는 치명타를 날린다. 필로와 테레즈도 싸움에 합류해 몬스터를 완전히 처치한다. 여왕은 그 힘의 위력에 놀란다. 몬스터가 쓰러진 후 영웅들은 몬스터가 떨어뜨린 아이템을 주우려마 하는데 정작 몬스터를 잡은 건 그들이 아니다. 바로 그때 버그가 나오미와 다른 3명의 영웅을 공격한다. 나오미는 갑작스런 버그의 태도 변화에 당황한다. 버그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 나오미가 방패 영웅이라고 진짜라고 한 걸 전혀 몰랐다고 한다. 버그는 세상을 위해 영웅들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곧 벌어질 일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밝힌다. 그들도 다른 세계에서 온 영웅들이다. 그들의 세계는 멸망 직전이다. 싸울 이유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 세계로 온 것이다. 버그와 테레즈는 공정하게 영웅들과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여왕은 버그와 테레즈가 적임을 깨닫고 즉시 병사들에게 영웅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한다. 테레즈는 단 한 번의 마법으로 다른 배들을 마비시켜 싸움에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 테레즈와 버그는 오직 나오미, 방패 영웅만을 목표로 삼았다. 나오미 일행은 두 사람이 주인을 공격하려는 걸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양측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 버그는 춤추듯 움직이며 그들보다 더 강력해 보인다. 한편 멜티가 나오미를 지원하러 오고 있다. 버그는 나오후미가 방어를 받을수록 더 강해진다고 말한다. 나오후미가 그를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때 멜티가 도착한다. 그녀는 나오후미에게 버그와 테레즈를 빨리 쓰러뜨리라고 격려한다. 아직 웨이브가 끝나지 않았으니. 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이번에는 나오후미 일행이 우위를 점한다. 그들은 버그에게 여러 번 공격을 성공시키지만 아직 그를 쓰러뜨리기엔 부족하다. 나오후미는 이 싸움이 죽고 죽이는 싸움이라 장난칠 일이 아님을 안다. 그때
글래스가 폭발과 함께 나타난다. 알고 보니 글래스는 그들 편이었다. 그녀는 나오미를 여러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나오후미는 모두 방패로 막아낸다. 글래스는 나오후미가 강해진 걸 보고 감탄한다. 분노의 방패를 쓰지 않고도 공격을 막아냈다. 두 그룹 간 전투는 계속된다. 나오미는 싸움 중에 자신의 방패를 소울이터 방패로 변환한 걸 글래스가 경계하는 걸 눈치챈다. 나오미랑 파티가 여러 콤보 공격을 당하지만 그는 실드 프리즌으로 멤버들을 지켜낸다. 그는 파티원들에게 글래스는 자신한테 맡기라고 한다. 멜티, 필로, 라프탈리아한테는 버그랑 테레제를 맡기고 자신은 글래스랑 싸운다. 글래스랑 나오미가 싸움을 다른 배 위로 옮긴다. 글래스가 나오미가 멤버들을 버그랑 테레제랑 싸우게 놔둔 걸 보고 놀란다. 정말 멤버들을 엄청 믿나 보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도 버그랑 테레제랑 같은 세계 출신 영웅이라고 밝힌다.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나오후미는 소울라이터 실드를 사용하고 이 실드가 글래스의 SP가 아니라 생명력을 소모한다는 걸 알아낸다. 그는 글래스한테 이미 졌으니 포기하라고 말한다. 글래스는 둘 중 한 명이 죽기 전까지 포기할 생각이 없다. 나오미는 글래스를 죽이기 망설이지만 글래스가 지금 있는 이 세계가 그가 죽이지 않으면 끝난다고 말한다. 그가 늘 원해온 대로 세상을 지키려면 그녀를 죽여야 한다고. 나오미는 글래스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재 전쟁의 환상을 보게 된다. 자신의 세계가 살아남으려면 글래스는 나오미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잔인했던 이 세계를 구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글래스가 각성 포션을 마시고 맹렬하게 나오미를 땅에 내대 동댕이 친다. 라프탈리아가 싸우던 곳을 떠나 나오미를 도우러 온다. 주인을 살리기 위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오미가 실드 기술을 써서 큰 폭발을 일으키고 글래스를 압도한다. 먼지가 가시자 글래스가 버텨내서 놀란다. 나오미가 짜증이 나서 저주 실드를 쓰려다 여왕과 군대가 지원해주는 걸 깨닫는다. 그들은 와인통을 글래스에게 던지며 나오후미에게 그걸 이용하라고 한다. 나오미가 와인통을 글래스에게 폭발시키고 그녀가 크게 약해진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글래스가 결국 패배를 인정한다. 버그랑 테레제가 글래스를 데리고 포털을 통해 그곳을 빠져나간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파도도 사라진다. 이로써 그들은 전투에서 승리한다.